초등학교 3학년으로 해방을 맞이했는데 지금 나이는 86세이고 91, 88세입니다. 석, 무, 송, 윤, 문수, 천병호,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시. 전남 순천시. 나는 그때 22살. 19세입니다. 여기 이제 다니면서 알았어.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 다 해. 그 전쟁 이야기가 한번 나누면 밤을 새도 다 못해.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이란 건 이거 참 세계에 어디다가 내놓더라도 이렇게 멋지게 된 전투는 없어. 한국 전쟁 보야겠어. 나는 또 동부전선에 있었거든. 동부전선은 보충병이 오늘 정때 2,000명이 들어가면은 내일 아침에 한 1,500명은 또 송량으로 나와. 얼마나 심했는지. 뭐 참 눈물도 사정도 없는 것이 이 전쟁이더라고. 전쟁은 무슨 19살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6.25 피난민들이 개성 이북에서 밀려올 때 나는 이제 영산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익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 공군 항공병학교로 입대를 했지. 그 자리가 대전에 있었어. 대전 비행장. 제대 후에 이북선은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 이남에서는 남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갔냐 하면은 그 당시 한국군은 토요일날 이전부터서 농번기요, 장병들을 몇 프로 농번기에 협조해 주라고 휴가를 다 내보냈어요. 토요일날 휴가 못 간 사람은 일요일까지 외출을 나가고, 그 근거가 있었는데 전쟁한 사람이 휴가 내보내고 어떻게 북침을 하냐고. 그 확실한 남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개성서 직접 겪은 게 알지만은 그 말싸움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남침을 했단 거.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고 용감히 싸워야 한다. 나는 그런 정신 하나로 싸웠어요.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다부도이라는 데를 했어요. 낙동강 전투를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투를 했는데, 다부도이라는 데서 그가 837고치가 최고 본고치인데 그가 최후 방어선이고, 그 방어선을 뚫리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적과 통일이 되본다, 이런 생각에 거기서 한 달 정도를 우리 일사단이 거기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사자도 많이 났지만은 전사자 처리를 다 못했어요. 그 전사자를 처리하려면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한 달 동안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시체가 불패가 돼요. 코를 막고 가면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어야 하고, 처리를 못하는 것이 어제 구덕하고 매장을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과 후방에서 50년 9월 15일 총공격을 해갖고 진격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참전은 이제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가지고 이북에 이제 육군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출격하는 것을 봤지. 우리는 이제 비행단에 남아서 정비 업무를 보조하니까 어두울 때 정전이 되면은 발전을 시켜가지고 서치라이트로 비행기가 착륙하도록 유도해. 그런 일을 했지. 공군에서 25일날 새벽에 인민군이 남쪽으로 기습 진격을 했는데, 나가 서울 용산에 있을 때 이북 조그마한 비행기들이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더라고. 그랬는데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격추하는 것을 봤어. 중부가 낙하를 해가지고 우리 국군한테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그 동리에 공무원이나 목사들, 부인 이런 사람들을 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도 시키고 그런 것을 봤지. 그때 심정으로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류의 발전상이 아니고 어느 국민을 억압으로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 물도 먹을 물도 없지만은 그냥 흙탕물 가서 그냥 피비린내 나는 물도, 위에서 피가 내려오지만 그게 우선은 안 보이니까 그냥 마시고, 전쟁이란 건 비참한 거, 이걸 느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농사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시키는데 콩 같은 거, 농작물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가져가더라고. 그 일부 10분 후 1이나 주고 10분 후 9는 다 민생고가 아주 심했어. 그때 가족들은 고향에 있었어. 익산 같은 데는 피난도 안 가고, 피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지방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 후유증, 사람이란 것이 사소한 쌈이라도 하면은 상대방이 자꾸 생각나듯이, 전쟁을 할 때는 하루라도 전쟁 안 하면 총이 쏘고자.
쏴버렸다고. 그래야 시원하지. 총을 안 쏴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전장 광맥기로 생겨버렸지. 정신 상태가. 그냥 곧 쏘고자. 안 하면 심심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 마당에 가면은 금방 앞에 간 사람이 없어져 버려 날아가 버려. 그러니 무엇 딴 거 생각할 무엇이가 없어. 집안 생각이고 어디가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우선 살아야 되지. 내 사는 것뿐이 저 전쟁터에 가면 없어. 뭐 딴 생각을 못해. 우리는 자유가 많아야만 편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얽매이거나 올가미에 씌해가지고 세상을 산다면은 거의 사는 것이 아니고 노예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같은 부락에서 갔어. 그런 동지가 둘이가 죽어버렸어. 그 전투에 올라가서. 그래 그때는 이거 살벌해지기를 사람을 보면 그냥 저놈도 나를 쏠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투라는 거 참 전쟁은 없어야 돼.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손해가 나니까 지금은 다 이기주의로 사는데 자들이 편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도 자원적으로도 손해고 여하튼 손해가 많아 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아니면은 이거 하루아침 거리도 못해. 가들을 좀 오래 우리가 힘이 더 자라나도록 거지 미군 연합군들이 우리를 좀 살펴주도록 만들어야 돼. 꼭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나간다 해서 뭐 하루아침 그렇게는 생각이 아니고 미군들이 여기 주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건 누구나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미군이 한반도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익이 있고 우리도 이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둔해갖고 있는 거지 꼭 우리만을 위해서 주둔해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있냐 가족이요. 그러잖아. 그래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포탄이 앞에 뚝뚝 떨어져도 할 수 없이 명령대로 움직이고 전진을 했는데 우리는 건빵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밥이 안 오면 그것도 먹는 것이고 또 밥이 오면 다행히 먹는 것이고 노무자가 실탄과 밥을 후방에서 해가지고 그 높은 고치로 올라올 때 포탄이 후방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게 포탄 맞으면 노무자도 가쁜 거이고 밥도 박살이 나쁘고 밥도 굶은 것이요. 생각나고 말고 해. 배만 불리줬으면 그때 도망댕이 하나도 안 생겨 진짜. 배가 고프니까 다 도망쳐버렸어. 근데 배고픈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뭐 부모가 해준 반찬 그런 생각이 안 나. 저기 어디가 있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배도 안 고픈 것이요. 한가해야 배가 고프고 재미없고 그러지.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사이로 저기 보이냐 안 보이냐 총을 이렇게 겨누고 함지 있는데 언제 배고플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반가워하지. 나는 후방에서는 휴전 반대다. 국민이 총 걸기를 이승만 대통령도 휴전 반대를 했어요. 그때 민주는 미리 한다. 통일을 해야 한다. 알고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막 사람이 막 추풍 나겠지. 한 번 전도 막 쓰러지고 오니까 휴전을 해야 한다 했었고 그때 그랬습니다. 휴전했을 때는 참혹한 전쟁이 정전이 되니까 좋게 생각했지. 그러나 지금은 이북하고 어떻게 보면 평화 통일을 이룰까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직업은 이제 여천 내가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근무를 잘 했어요. 직업 갖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시골서 사는 분들은 학력이 없어서 취직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 일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빈약한 농사에 농경지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힘이 없고 많이 늙어가지고 국가에서는 보훈 정책을 그분들이 젊었을 때 희생했으니까 그분들에게 최저 생계비라도 국가에서 보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급한 생각이에요. 생활비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얼마씩 이렇게 보조해 줘서 사는데 그게 싫더라고. 내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일 최저 생계비를 받는다 하면은 해결이 되겠더라고. 자식들에게 부담도 안 되고 스스로 살아나갈 길이 열리겠더라.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생명을 바치고 저거 한 사람들을 나는 안 좋다고 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답을 해줘야 지금 문제가 아니라 후에 앞으로 사람이 때를 갔다 와서 국가에서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 이런 믿음을 줘야지. 그런 믿음 없이 안 간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게 생활이 된다면 누가 전쟁에 갈라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전쟁 갔다 온 사람은 충분하든 못한 만큼 어느 정도 더 대접을 해줘야 할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것인데 10여만 원이 최저 생계비거든. 지금은 30만 원 가지고는 생활비가 안 돼. 60만 원쯤 되면은 해결이 되겠더라. 자식들이 이제 주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용돈을 안 주면은 생활을 잘 못한다. 어려운 생활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우리 늙은이들이 차비가 없으니까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이 푸대접을 받아요. 우리가 자리가 없어도 비켜주지도 않고 이런 점이 섭섭하더라. 이제 모자를 나는 잘 쓰고 다니는 편인데 일반인이 볼 때 저는 참전한 분인데 별로다 그렇게 봐가지고 모자를 벗을 때가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헐벗고 사는구나 멸시하는 감이 있더라고. 버스를 타도 잘 안 일어서주고 그런 것이 섭섭하더라고. 우리가 6.25 교육을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 6.25 전쟁 기념 사진 영상을 돌려주고 그러면 저런 일이 옛날에 있었구나. 교사들도 처음 보는 일이다 그거야.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6.25 교육을 나가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기하더라.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보고 나서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표정이 달라지더라. 전쟁이라는 것은 그 폭탄이나 살상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그 전쟁에 처참한 인명이 가볍게 죽고 그러는 것이 공포감이 있더라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또 그 시체 의외로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오고 그러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나 비참하고 그 융단 폭격이라든지 신체가 도막이 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바다가 되고 이런 것을 다시 볼 수가 없게끔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쟁이라는 것은 인정사정도 없고 현재란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군에 간 형과 인민군 의용군으로 간 동생끼리 총불을 겨누고 전투를 직접 했으니까 결국에 전쟁이라는 것은 인정사정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돼. 하도 험한 오후에 한 2,000명 들어갔는데 내일 아침에 1,000명 내지 1,500이 송장으로 나와서 그 쑥고개채 거기서 단부 추룩을 싣고 와서 그냥 이렇게 부서불어. 화장부대가 한 1대 중대가 있었는데 쫙 찌끄러가지고 불대버려. 그러면 그 나무 타고 밤새도록 타도 다 못하더라고. 그때를 보면은 그런 세상 다 해도 이 전쟁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모두들 협조해가지고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가면 이런 바구리가 있더만 바구리에다가 군번 떼서 여기 담으면 끝이야. 다음 거는 송장대로 끄고 가서 화장하는데 사흘 정도 타거든. 그것이 타면은 그 채를 여러분들 맹찰 그거 보고 이제 찾아서 이 상자에다가 채를 담아가지고 봉해서 집에 보내놓으면 집안 가족들은 그 함을 보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의 유골인 줄 알고 저거 하지만 정말 내 말씀이다. 그 많은 잿더미에서 이렇게 뜯어모아갖고 맹찰 그놈 보고 기록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인성, 도덕에 관한 인격을 갖추어줬으면 좋고 또 청년들에게는 기술력을 많이 획득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을 책에서 듣고 잘하고 살고 그래. 지구상에 분단국가가 우리나라 하나뿐인데 언제나 통일될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고서 누구나 남녀노소 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 노력 국민성을 단단히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으나 그 전쟁 중에 살아와가지고 그 전쟁 후로 늙은 참전병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분들에게 대한 경의를 표해 줬으면 마지막 우리가 떠나는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